속도가 빠른 시황 분석, 탑다운 시장에서의 모멘텀 발굴 고수, 이동평균선 박스기법과 추세를 탄 실전 매매로 고수익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 공개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여러분의 원료를 책임지고 있는 남자입니다. 예, 최영도 멘토입니다. 자, 일단은 뭐 하루하루 시장 참 숨돌릴 수 없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다양한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지 뭐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 이벤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조금 숨조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의 급락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상당 부분 우리나라 지금 사면초가에 있습니다. 과연 현재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 향후 상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하방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오늘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시황을 들으시고 종목 추천주까지 다 감내를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자연스럽게 저희 시황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자, 마이너스 0.58% 하락을 했지요. 예, 전일각큐. 전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너무나 시장에 왜곡 현상을 좀 발생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자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특별한 모멘텀 없이 진행됐었고요. 시장에서 뼈아픈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 일본의 양적 완화 이야기들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고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코스피 증시가 하락세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0.58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2100포인트에서 1100포인트 하락하는 과정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한번 5일선까지 깨지 않고 진행이 됐던 부분들, 그리고 특별하게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아직까지는 일본의 양적 완화가 나왔음에도 급격한 매도세가 출현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내일 과연 일본 증시가 오픈을 했을 때 어떠한 방향들을 보여주는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닥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마이너스 1.12% 하락한 552.47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종목군들이 가장 시장에서 핫했었죠, 과거에? 예, 게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모바일 게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단은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는 차익성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뭐 이슈라든지 뭐 악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다라고 감안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순 차익성 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시장에서 그동안에 중국과 관련된 스토리로 인해서 굉장히 좋았던 섹터들이죠. 화장품 종목들입니다. 다시 한번 날개를 좀 활짝 피면서 상승 흐름들을 좀 이어간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떨까요? 코스피 증시가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렇다 할 모멘텀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향후의 성장 기대감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줄 수 있는 기업들의 수급이 쏠림 현상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를 한번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마이너스 5.88입니다. 직전 저점에 대한 내용들까지 일단은 도달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도 상당 부분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일본의 양적 완화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독이 될지 득이 될지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실적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향후 유럽 시장 쪽에서의 통화 정책이 과연 현대차, 기아차에 어떠한 모습들을 전해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 수준에서 우리가 매수로서 대응을 하신다는 개념보다는 시장에 대한 반등 포인트들을 지켜보셔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장에서 지금 많이 언급이 안 돼요. 자, CJ 오쇼핑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장을 여러 가지 좀 보면서 CJ 오쇼핑에 대한 하락세들이 상당히 조금 의미를 좀 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동안에 상승했었던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은 국내 내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초이노믹스라고 할 수 있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자체가 내수 부양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유통업종이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CJ 오쇼핑에 대한 하락세는 다소 조금 충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 하반기에 과연 어떨까요? 소비 시즌과 더불어서
이런 이제 유통주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들을 발휘해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이번 주에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J 오쇼핑이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홈쇼핑에 대한 유통 채널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죠. 현대백화점, 차트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암울합니다. 삼성 새로운 리뉴얼 해가지고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실적에 대한 가시성 자체가 좀 약해지다 보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21%로 마감하는 모습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주에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과연 어떠한 11월, 12월 달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경제 정책을 내보낼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구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올라간 종목들도 보셔야 되겠죠? 오늘 올라간 종목. 특징적인 종목들, 올라간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자, 아이센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이에요. 4.29%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아이센스 대표적인 헬스케어 관련 종목이죠. 그렇다고 되면 헬스케어 관련 종목군들이 뭐 시장에 대한 성장성들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고점에 대한 계속적인 도전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의 빈 공간이 일정 수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에 포함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난 주말에 상당 부분 좀 시끌시끌했었죠. 통신사 관련해서 아이폰과 관련된 단통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조금 시장을 조금 이제 뭐 부글부글 끓게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안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사무쳐왔다. 이 부분들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37% 상승함으로써 시장을 좀 견지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엔저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주지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우지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요. 지난주 금요일 날 MSCI 한국 인덱스 펀드 지표입니다. 아마 이 지표를 보셨던 분들은 오늘장이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자, 화면을 한번 좀 볼게요. 자, 다른 대표 해외 증시들이 상대적으로 1%, 2%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MSCI입니다. MSCI 한국 인덱스 펀드 지표인데요. 이 지표 자체가 어떻게 끝났죠? 마이너스 1.75로 마감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 우리나라 증시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각 자체는 안 좋다라는 점. 아마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지표 자체는요, 제가 이 차트를 왜 일부러 보여드렸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구간이 종목 장세로 진행이 되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종목에만 집중을 하고요. 전반적인 시황에 대한 얘기들을 잘 귀담아 들으시는 것 같지 않다라는 개념에서 이 지표를 제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시장의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을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지수화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 해외 지수들에 대한 움직임이 1%, 2% 굉장히 폭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MSCI 지수, 한국 인덱스 펀드 지표가 하락했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엔저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 좋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흐름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더라도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단순하게 오늘자의 흐름들보다는요, 환율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강점들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달러 강세 진행이 되고 있죠. 달러 강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죠? 원화는 어떻게 되나요? 자, 원화는 어떻게 되나요? 원화는 약세가 진행이 되겠죠.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게 원화입니다, 원화. 원화에 대한 내용들. 달러 대비죠. 달러 대비. 자, 현재 지난주 금요일 날 엔화를 시장에 굉장히 많은 양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엔화 대비 원화는 어떻게 될까요? 원화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강세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달러 대비 원화는 약세입니다. 엔화 대비 원화는 강세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의 시각에서 우리가 지켜보셔야 돼요, 시장을.
외국인의 시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을 보셨을 때 아니면 단편적으로 섹터들을 보셨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종목군에 투자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달러화로 결제가 되고 있는 섹터들의 움직임들. 전 세계 글로벌 마켓에서 일본 업체와 우리나라 업체가 경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달러를 가지고, 강한 달러를 가지고 어떤 걸 살까요? 어떤 걸 살까요? 일본 기업의 물건을 사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마켓에서 일본 업체와 경쟁을 가지고 있는 뭐 화학업체라든지 조선업체라든지 철강업체,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들만 매도로 전환이 되겠죠. 매도로 전환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글로벌 마켓에서 일본 업체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마켓 쉐어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경쟁력 자체가 뛰어난 업종에 매수세가 간헐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의 삼성전자의 상승 흐름들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경기 민감주들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정배열로 위치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해답 요건이 되지 않을까. 그와 더불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 4분기 소비 시즌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우호적인 성적을 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환율 변화 내일 꼭 잘 챙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황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시장 전략에 대한 얘기들 이쯤 말씀드리고, 자, AS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하이트진로 보도록 할게요. 자, 26,450원. 26,450원 마감하는 모습들입니다. 일단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상당히 좀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흐름들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일단은 첫 번째로 포커스 잡은 게 뭐죠? 첫 번째로 포커스 잡은 게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 상당히 우호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가 진행이 된다?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 어떠한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 배당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우호적인 모습,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 선호 현상이 나타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이 29,000원입니다. 29,000원이죠. 목표가죠. 목표가고 추천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자, 실질적으로 21선의 수급 현황들, 21선에서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되고요. 21선에서의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되면서 추세적인 움직임들로 진행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추천드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 상당히 폭발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죠. 하지만 시장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그 다음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안정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차익성 매물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추세 강의를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추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추세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일정 수준에 대한 추세 방향을 잡은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잘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거래량 어떻게 되나요? 줄어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을 빼야 될까요? 아니면은 현재 상황 대비 이 종목에 대한 우호적인 현상들이 시장에 투영되고 있다고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볼까요? 굉장히 우호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장 대비 물론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양봉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들 역시도 외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제가 처음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29,000원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 종목 강력하게 홀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한유화입니다. 자, 대한유화. 자, 제가 앞서서도 시황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다. 시각적인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들 자체가 굉장히 좀 훼손됐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유화, 화학업종이죠. 이 종목을 왜 추천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요, 에틸렌이라는 제품을 생산을 해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에틸렌이 특이해요. 이 에틸렌 자체가 다른 화학 제품에 비해서 가격적인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다른 화학업종 이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들 역시 우호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현재 지금 정말 작은 수익에 0.3% 수익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손절 라인 드렸던 75,000원 가격대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뭐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추세선, 그리고 5일선과 21선 사이에서는 꾸준하게 상승 흐름들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에틸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부분들에서 스프레드 자체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이 종목은 3분기 실적까지는 한번 홀딩으로 관점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저희가 지금 현재 대박 플러스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 하이트 진로와 대한 유한은 계속적으로 홀딩으로서 말씀드리면서요. 자, 지금까지 지난 종목 AS 말씀드렸고, 자, 그럼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최영동 멘토의 투자실전 매매입니다. 자, 1강, 2강, 3강을 통해가지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는 추세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반전에 대한 추세 패턴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실패했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추세 강의, 지속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 패턴에 대한 두 번째 강의인데요. 자,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삼각형 지속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삼각형 패턴이 사실은 시장 대비 상당히 다양하게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도 굉장히 좀 쉽기 때문에, 1시간을 투여를 해가지고 강의를 좀 해드렸고요. 지금 현재 남은 지속형 패턴으로는요, 자, 깃발형, 쐐기형, 직사각형. 이거는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다 풀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뭐 정의부터 좀 내려야 되겠죠. 지속형입니다. 어떤 시장의 기존 추세 재개하기에 앞서 일시적인 과매수나 과매도를 조정하기 위한 정체 구간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반대적인 움직임이겠죠. 반전형입니다. 중요한 추세 반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전형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지속형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가격 수평 이동, 기존 추세의 일시적인 중단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올랐던 종목들을 매수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조정 기간에 어떠한 종목들을 잘 잡아내게 되면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지속형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눌림목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더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차후에 강의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어질 다음 추세도 직전 추세와 같은 방향일 것이다 라는 개념이겠죠. 자, 지속형입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추세라는 개념이 뭐죠? 주가가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횡보되는 구간이 있을 거고요. 떨어지는 구간이 있을 거죠. 이런 구간들에 대한 움직임들이에요. 이런 구간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판단을 내려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법. 그렇다고 되면은 기존의 상승 추세에서의 지속형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상승 추세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락 추세 속에서 지속형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하락 패턴으로 보신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지속형은 시간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조정은 조정 나름대로의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은 긴 기간보다는 짧은 기간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대한 얘기들, 시장에 대한 시그널들을 발표를 해준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깃발령에는요, 사각 깃발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 깃발령이 있고요. 자, 쐐기형입니다. 하향 쐐기형, 상향 쐐기형이 있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자,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상승 직사각형, 하락 직사각형.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나타내는 종류별로 시장에서 구분해서 우리가 매매에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자, 깃발령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깃발령에는 제가 뭐뭐 있다고 그랬죠? 사각 깃발령과
삼각 깃발령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은 이 깃발령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지속형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패턴이에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패턴. 쉽게 말씀드려서 깃발령 패턴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확률 자체가 높겠죠. 어차피 주식 투자라는 거는 확률과의 싸움이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간혹가다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패턴이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직전이 급격한 또는 거의 일직선의 가격 움직임이 있어야 한답니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패턴이 발생하기 직전 많은 거래량 동반한 가격 급등 발생입니다. 자, 아마 패턴형을 완성을 하면서 제가 앞서서도 삼각형 패턴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자, 우리가 패턴의 완성, 거의 끝 지점에서 거래량이 동반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떨어져야 되나요? 거래량 동반해야 되겠죠? 지속형 패턴에 대한 움직임들을 거의 끝 지점에서는 많은 거래량을 동반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공통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깃발령은요, 비교적 단기적입니다. 1주에서 3주 이내에 완성이 돼야지만 이 패턴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요, 자, 우리가 실전 패턴들, 실전 종목군들을 보면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명은 제가 안 알려드릴게요. 자, 패턴에 대한 움직임들 보시자고요. 자, 10만원대에 대한 가격 흐름들 저점을 찍어냈습니다. 이 저점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을 가지고 있는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에 의해서 아니면 시황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끊임없이 주가가 상승을 하네요. 끊임없이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 차례 반등 흐름 보여준 이후에 어떤가요? 이러한 상승 직사각형이겠죠. 상승 직사각형의 흐름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꺾이죠. 이 지점에서 추세 2번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간단하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시황에서 이 종목에 대한 우호적인 판단들이 내려진다고 하게 되면 추세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1차적으로 몰라. 이 지점에서 상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인지를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되면 주가는 1차적으로 1차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주가가 횡보를 합니다. 하지만 보여주고 있었던 이평에 대한 움직임들, 이 꼭지점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죠. 그러면은 1번 지점과 2번 지점에 직선을 쭉 거보세요. 기계적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 다음서부터는. 올라갑니다.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주가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1번과 2번의 직선 라인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합니다. 쭉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그 이유에 대한 움직임들이에요. 그 이유에 대한 움직임들. 추세 이탈을 보여줬습니다. 추세 이탈을 보여줬습니다. 추세 이탈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죠? 주가가 이런 식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이 구간에서의 거래량들 한번 보십시오. 거래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하락할 때는 주가가 떨어지고요. 상승할 때는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양한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거래량에 대한 흐름들이 거의 일직선상에 대한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과정에서 어떻게 되나요? 주가는 완성형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을 동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기존 추세에 반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일정 수준 기간 동안 거래량의 전반적인 하향 조정세가 나오는 과정에서 직전 상승 추세에 반하는 이러한 사각 깃발형을 보여주면서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 이 패턴에 대한 완성형으로 볼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주가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CJ 제일제당이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보여드렸던 패턴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주가는 끊임없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 종목은 기존 추세 대비 기존 추세에 대한 움직임과 더불어서 약간의 조정 흐름들, 조정 패턴을 보여주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 패턴에 대한 연속성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 대표적인 종목으로 CJ 제일제당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러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은 시장에 상당히 좀 다양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속구 패턴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을 보셔야 되겠죠. 삼각 깃발령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자, 굉장히 이거 교과서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 종목들. 급격한 상승 나왔다고 했죠. 그 이후에 주가가 축축축축축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급격한 상승과 급격한 조정. 그 과정에서 주가가 이 구간에서 굉장히 요동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직선에서의 저가 흐름들, 주가 흐름들, 계속적으로 우상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온 이후에 조정폭에서 고가는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 이후의 주가 흐름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한번 좀 볼까요? 이 종목 어떠한 종목인지 여러분들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대한뉴팜이라는 종목이에요. 대한뉴팜이라는 종목인데 한번 좀 볼게요. 그 이후의 주가 흐름들. 일정 수준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반등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 종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종목은 패턴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테마적인 움직임들이 시장 대비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악재가 소멸되고 나서, 그죠? 시장의 모멘텀이 소멸되고 나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패턴에 대한 내용들은 매매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신경 쓰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고 되면은 삼각 패턴보다는 오히려 추세를 진행시켜주고 있는 사각 패턴에 대한 내용들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깃발령에 대한 패턴들 다 말씀 좀 드렸고요. 자, 두 번째 패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패턴은요. 쇠경이에요. 쇠경. 어떤 쇠경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하향 쇠경입니다. 단어가 이상하죠? 하향 쇠경. 그리고 상향 쇠경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상승 패턴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하향에 대한, 하락 패턴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동안의 상승 패턴들 같은 경우는 상승이라는 말이 먼저 붙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이 패턴은 하향이라는 말이 먼저 붙었죠. 되게 신기하죠. 자, 상승하는 과정에서 하락으로 쇠경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향 쇠경, 상향 쇠경이 붙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헷갈리시기 딱 좋아요. 예, 다른 종목군들은, 다른 패턴들은 상승,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과 맥이 떨어지는데 이 패턴 자체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첫 번째로 상승 패턴은 하향 쇠경으로 정의를 내려볼 수 있고요. 하락 패턴은 상향 쇠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패턴은요, 형성 기간이 상당히 좀 길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깃발령보다는 조금 더 깁니다. 1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승하는 과정에서 조정 패턴이 나왔을 때 가파른 상향 또는 하향의 기울기를 가진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상향 기울기의 쐐기는 하락 시장을 나타내고요. 하향 기울기의 쐐기는 상승 시장을 나타낸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런 식으로 쐐경이 나옵니다. 쐐경. 한번 좀 볼게요. 어떠한 패턴들이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지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하향 쐐기형. 고점도 계속 낮아져요. 고점도 계속 낮아집니다. 그리고 하방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저점 자체도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쭉 올라갔다가 거래량에 대한 움직임들 계속적으로 낮아지죠. 그리고 하락세력의 끝지점에서 장대 양봉이 생깁니다. 장대 양봉이 생겨요. 그리고 거래량을 발생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직전에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었던 저항 라인을 일시에 돌파시켜버립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모양이 어떤가요? 삼각형 패턴 자체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 이 쐐기형 같은 경우는 삼각형 같으면서도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도 같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새의 부리 같은 모양들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쐐기형이라는 명칭이
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참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어떤가요? 볼게요. 다 지우고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쭉쭉쭉쭉 올랐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저점 자체도 같이 낮아지죠. 그 다음에 거래량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꾸준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끝 지점에서의 거래량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끝 지점에서의 거래량. 그 이후에는 시장에 맡겨버리는 거죠. 21선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 같은 경우도 21선 지지가 나왔죠.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매수 관점에서 지켜보셔야 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한번 내려보시게 되면 좋은 예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추천주 비슷하게도 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패턴. 하향수의 기형이죠. 아니, 상향수의 기형이죠. 상향수의 기형. 자,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뭐 별 재미가 없어요. 주가가 별 재미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뭐 패턴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밑에서 아니면 이게 뭐 상방이 될지 하방이 될지 상관없습니다. 별다른 포지션 없이 계속적으로 재미없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주가가 쭉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되게 재밌죠, 패턴 자체가. 그죠? 패턴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찍어낸 이후에 거래량을 동반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죠. 사실은 바닥권에서는요, 패턴에 대한 상향 패턴에 대한 움직임들은 가장 좋은 게 반전형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와 더불어서 앞서 지속 패턴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렸을 때 삼각 돌파형들,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거래량을 동반을 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에 대한 하락 흐름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점, 두 번째 지점을 형성을 한 이후에 거래량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거래량에서 보시게 되면은 윗꼬리가 달립니다. 그동안에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 부분 피로감을 많이 느꼈던 투자자들이 이 지점에서 나는 매도를 할 거야. 이 지점에서 나는 매도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매도 물량을 쏟아냈겠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업황이라든지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이 좋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윗꼬리는 사실은 부정적인 성격으로 해석을 안 하셔도 돼요. 성격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쉽게 말씀드려서 종목의 교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윗꼬리가 달리고 나서 주가가 별다른 움직임 없이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주가의 흐름들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요, 네이블이라는 종목이에요. 네이블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3월달, 4월달에 대한 움직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블. 자, 제가 보여드렸던 예제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입니다. 주가가 어떻게 되죠? 쭉 올라옵니다. 마찬가지로 쭉 올라옵니다. 끝지점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기존의 추세 자체를 하향을 이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후에 주가 흐름들 한번 볼까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자, 물론 그 사이에 올라가는 구간들이 발생을 했지만 몇 개월이라는 기간이 시간 가치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표적인 상향 쐐기형의 패턴의 흐름들,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자,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자, 마지막 지속형 패턴 중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게 직사각형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주가가 끊임없이 오릅니다. 그러다가 박스형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주가의 방향들을 고민을 하시겠죠? 상방이 될까 하방이 될까. 하락하는 과정에서 박스형이 나옵니다. 이 종목이 상향을 할까? 다시 한번 추가적인 2차 하락들을 보여줄까?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이 박스형에 대한 움직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삼각 패턴, 그 다음에 뭐 깃발형 패턴, 그리고 쐐기형 패턴, 이런 패턴들
뭐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패턴이다 여러 가지 말씀도 상당히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 그 도서에서도 책도에서도 많이 설명이 되곤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 직사각형, 하락 직사각형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시장에서 스윙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스윙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패턴을 가져갈 수 있는 추가적인 지속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보는 편입니다. 자, 한번 좀 볼게요. 자, 두 수평선 사이에서 수평에서 움직이는 추세의 중단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가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쭉 상승을 하다가 이러한 심심한 구간들을 만들어내겠죠. 같은 높이에 그리고 같은 저점에 같은 고점에 박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승 직사각형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패턴은요. 기존 추세의 강화 기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해서 이 기간에서 그죠? 못 버티는 투자자들은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분석, 이 종목에 대한 미래성, 이 종목에 대한 성장성들을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사각형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동안에 때리지 못했었던, 그동안에 매도를 못했던 투자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나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 패턴에 대한 움직임들일 것 같은데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자, 가격 변동 범위의 높이에 바탕을 두고요. 수직거리를 투사를 해서 차후에 2차 상승의 높이 부분들을 계산을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 되게 어렵죠. 말 굉장히 어려울 텐데 되게 간단합니다. 자, 주가가 상승합니다. 자, 7,000원에서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요. 자, 10,000원대의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차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죠? 3,000원입니다. 3,000원. 자, 차후에 2차 상승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3,000원의 주가 흐름들을 예측을 해볼 수 있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단순합니다. 기술적인 분석상에서 실질적으로 목표치를 계산해내는 부분들은 거의 등배라고 보시면 돼요. 조정을 받았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높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그만큼의 등비 부분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제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상승 직사각형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직전 상승 포인트에서의 지지 여부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주가가 한번 올라갈 때요. 어떠한 부분들을 보여주냐면 이 주가가 올라갈 때 항상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는 패턴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적인 지지라인이고요. 이 구간이 1차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간색 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구간이 1차 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적인 지지라인들 어디까지 정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지선 많이 그으시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에 대한 2차 심리 구간을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좀 암울하게 움직였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보여주고 있는 저점 구간들이 1차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자, 신뢰를 못하죠? 자,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점에 대한 움직임들 바로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안에서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악재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신뢰가 있었나 봐요. 시장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직전 저점에 대한 움직임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올려버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거래량 동반돼야 되겠죠. 박스권 돌파하기 위해서 거래량 동반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3일째 장대 양봉 보여준 이후에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를 시켰죠. 자, 이 종목이 과연 차후에 어떠한 움직임들을 보여줬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요. 다원시스라는 종목이에요. 다원시스. 어떻습니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예요.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움직인 박스권이죠. 아마 기존에 상승했었던 종목군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아마 과거의 차트들을 계속적으로 흐름들을 지켜보셨을 때 거의 이러한 패턴들은 중간에 한 번씩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한 번씩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시장에서의 격언들 있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쉽게 말씀드려서 쉬어가는 구간 동안 주가가 상승하고자 하는 힘을 비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 주가는 끊임없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차트로만 해석하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시황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을 계속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기술적인 분석만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시황적인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보시게 되면 현재 배우고 있는 패턴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실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락, 직사각형에 대한 움직임들 보셔야 되겠죠. 자, 하락 직사각형입니다. 기존에 주가가 올라가다가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주가가 별다른 움직임 없이, 별다른 가격 변동 없이 박스권을 만들어내죠. 그 이후에 한 차례 이탈이 나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다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자, 이 박스권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기존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던 이 라인은 저항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음봉이 발생이 되면서 차후의 움직임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차트로 볼게요. 자,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휴대폰 부품주들 투자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패턴들이 아니다, 좋은 시황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간입니다.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도 나오고요. 이 구간에서도 나오고요. 어떻게 되나요?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끊임없이 하락을 하죠. 끊임없이 하락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락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박스권을 보였을 때 돌파 흐름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되면 2차 하락에 대한 움직임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 당연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1차 하락 끝냈습니다. 자, 2차 하락 구간이 나와요. 2차 하락 구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상승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오히려 하락에 대한 기운들로 주가가 반등 흐름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파트론, 휴대폰 부품주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구간들을 기다리셔야 될까요? 삼성전자에, 아니면 LG전자에, 아니면 다양한 휴대폰 반도체, 휴대폰 업체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한 전방 기업에 대한 수익성이 개선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휴대폰 부품주에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패턴에 대한 얘기들은 오늘로써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는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공략주 얘기를 하고 말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들, IT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 추천주는요, 원익 IPS입니다. 자, 원익 IPS예요. 원익 IPS. 자, 차트가 어떻게 되나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박스권 상단에서 오늘자의 거래량 상당히 많이 붙었죠. 그렇다고 되면 오히려 하방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박스권 돌파에 대해서 배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 자, 3분기 실적. 첫 번째 이유,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자, 실적을 한번 보도록 넘어갈게요. 자, 3분기 실적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 적어온 거예요. 적어온 거예요. 자, 2011년도 12월입니다. 3,400. 쭉 성장을 하죠. 12년 4,200입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예상치가 5,382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11년, 12년, 13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 대한 실적치가 상당히 높아지죠.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영업이익에 대한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290, 265, 551, 969.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작년도 영업이익에 비해서 거의 100%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다른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경기 민감주들, 여타 실적이 안 좋은 종목군들이 끊임없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원익 IPS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투자자별 현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 6만주, 2만주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 종목이 왜 들어올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1번 엔화에 대한 흐름들, 달러에 대한 흐름들, 이 부분들을 본다라고 되면 외국인들은 일본 기업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의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다고 되면 원익 IPS. 제가 만약에 외국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살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적인 사항들이에요. 자, 앞서 왜 뜬금없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또 봐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의 분기별 실적을 보시게 되면요. 이번 3분기예요. 자, 좀 특이사항이 있어요. 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IT 모바일 반도체입니다. 매출에 대한 현황 자체는 그룹사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는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파란색 원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게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기존의 IT 모바일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대다수를 담당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3분기서부터 특이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분기 실적이 드디어 IT 모바일 쪽에 넘어섰다라는 점이겠죠.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어떤가요? 삼성, 시안공장, 평택공장 증설액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반도체, 3D, 낸드 쪽에 대한 투자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휴대폰 쪽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되면 현재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메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가장 쉬울 거예요. 우리나라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반도체라는 개념에서 보시게 되면 3위와 4위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이 호기를 놓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향후 2014년도 하반기, 2015년도까지 상당 부분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 디스플레이에 대한 내용들, 상당 부분 공격적인 투자가 집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의 수급적인 측면들, 실적적인 측면들이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매수줄, 어떠한 매주 차트들을 맥점들을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원익 IPS 오늘 종가가 13,700원입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 밤 해외 쪽에 대한 움직임들은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엔화의 상승 흐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좋게 반응을 좀 해줬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체킹 안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매수가는요, 13,500원에서 700원.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증시가 일정 수준 전약 후강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시가 자체가 높게 성장을 해서 조금 약간의 조정 흐름들을 이어진 이후에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는 경향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시가의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분봉상에서 기다리는 투자 포인트들을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되면 오늘 시가 부근이겠죠? 13,500원대의 흐름들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목표가 우리가 안정해 볼 수 없겠죠. 예, 안정해 볼 수 없겠죠. 자, 목표가 자체는요. 예, 목표가는 일단은 16,000원.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좀 보시게 되면 거의 지금 직전 고점 자체를 다 돌파를 하고 있는 흐름들이에요. 자, 돌파를 하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좀 보시게 되면 시가 자체는 16,000원째, 13,500원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목표가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3분기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 잘 보시고 16,000원대까지의 단기적인 흐름들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요. 오늘 추천주로서 원익 IPS 매수가는 13,500원, 단기적인 목표가 16,000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의 추천주 원익 IPS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속 패턴에 대한 움직임들 마감을 했습니다. 이 3번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지속형 패턴에 대한 움직임들 잘 배우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는 기술적인 지표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지속형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추천드렸던 종목군들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도 저의 강의를 기다려주시고 잘 이번 한 주 매매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조금 더 웃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 최영도 멘토였습니다.